자, 이번에 살펴보게 될 기업은 젠백스 링크입니다. 젠백스가 있고 젠백스 링크가 있고 두 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있죠. 자, 이 둘은 관계사입니다. 즉 대주주 쪽의 대주주가 연관되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삼성제약의 김상재 회장. 자, 그런데 이 젠백스 링크를 살펴보게 되면 이 회사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또 특이하게 기업차처럼 좀 별다르게 볼 일이 없죠. 언플은 굉장히 잘해서 2011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익이 계속 줄어들어서 17억까지 가라앉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매출을 이루고 언플도 했었고요. 자, 이게 최근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전에도 뭐 한번 그렇게 온절로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냥 뭐 평상시에 별 볼 일도 없던 회사가 뭐 저 바이오 쪽인 흐름을 타고 젠백스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가 보면, 자, 관련사인 젠백스의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계속 내려요. 뭐 바이오 모멘텀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젠백스 링크 쪽을 살펴보게 되면 큼지막한 뉴스가 혹할 만한 뉴스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혹할, 그죠? 네. 포니 AI. 포니 AI를 뒤져보면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부문, 네, 세계적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도 또 남경필 전 경기도 도지사를 영입을 해서 자율주행 사업을 강화하겠다. 신사업 분야의 지역을 진두지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포니 AI 나오죠. 이 포니 AI가 2월달 뉴스예요. 2월달에 포니 AI하고 합작해서 회사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튀어오른 거거든요. 자, 이제 50억 각각 50억을 투자를 해서 그래서 경영도 같이 하고 뭐 그러겠다. 그래서 이제 이 워낙에 이제 상대방 회사가 이제 뭐 포니아이가 워낙에 이제 그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는 이제 큰 회사다 보니까 이 종목의 주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확인해 볼 것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선 첫 번째로, 자, 상대방 회사인 포니 AI 자체는 믿을만 합니다. 믿을만한 회사인 것은 틀림없는데, 자, 포니 AI가 일본에서도 합작법인을 만들었죠. 자율주행 관련해서 합작법인을 만드는데, 일본의 상대방 파트너 회사는 누구냐 그러면 도요타 자동차예요. 도요타 자동차, 일본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기도 한 도요타 자동차하고 파트너를 맺었는데, 우리는 젠백스 링크입니다. 뭔가 사이즈가 안 맞아도 좀 굉장히 안 맞죠. 그러다가 각각 50억, 10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자, 100억을 가지고 일본에서는 도요타하고 크게 사업을 하는 데다가 100억을 가지고 자율주행에 어마어마한 걸 해내겠다. 조금 그렇죠.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 뭐 대박은 뭐 초대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 보다 보면 뭐 이건 뭐 팔지 말자, 절대로 팔지 말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객관적으로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한 번씩은 의심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젠백스나 젠백스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를 띄우고 깨뜨리는 흐름이 과거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살펴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그걸 제외하고도요, 젠백스 링크 이 관련해서 뉴스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회사가 하는 얘기들이 믿을만한가? 이 회사에 믿을만한가 살펴보죠. 젠백스 링크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되면, 자, 저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깎으로 올라가면서 뭐 주가 뭐 해가지고 뭐 특징주 이러고는 참 많이 들어와요. 자, 생체 인식 테마도 있네요. 이 무선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다 보니까 테마 여기저기 걸쳐놓은 걸 많이 걸쳐놨어요. 생체 인식 테마도 있고, 그리고 같이 엮여 있는 게 뉴질의 파마네요. 위니아이드, 다 망한 회사들인데 하필이면
자, 위로 쭉 올라들어서 또 쭉 위에 쭉 치고 올라보면, 자, 예전에 젠백스링크 경영 정상화 비대위를 연장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했어요. 그렇죠. 조금 뒤에 이 회사의 이 대주주하고 관련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젠백스링크 상승주 머리에서 생체인식 테마 나오고 최도주 나오고 여기 요 부분이죠. 반도체 공의 최고 매출액 근데 정작 이익은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실적 성장 분석의 강세 그나 흐름 살펴보다시피 여기 뭐 성장 없어요. 여기 무슨 성장이 있어? 적자 그다음에 적자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소액주주 참여 소액주주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회사가 분탕질을 너무 많이 쳐서 회사를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위쪽에 쭉 나와가지고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 뉴스들입니다. 본회의에 합작하는 얘기 쭉 나오고 그 전에 메타버스하고도 연결시켜서 또 테마를 엮어놨죠. SNS 테마도 였고요, 모바일 솔루션 테마도 있고요, 여기저기 테마 다 엮어놓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젠백스링크의 김상재 회장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도 어제 뉴스에도 이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젠백이 관련사인 젠백스를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젠백스 카의 최대 전주 변경을 수방하는 또 돈을 빌렸죠. 주식을 담보로. 이게 전부 같은 사람입니다. 이거 김삼재 회장, 제맨컴퍼니, 젠백스링크는 다른 이름이죠. 구 회사 이름인 젠백센 카에를 넣었습니다. 전부 같은 사람이에요. 다 김삼재 회장. 김삼재 회장 이렇게 사금고 회사를 거의 사금고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회사 쪽에서 이제 소액주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고소해버리고 악의적 허위사실 뭐 이러고 지금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저 밑에 10년 연속 적자의 소송까지 뭐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복잡한 구조.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빌려오고 그리고 시비 발행하고 대출해오고 시비 발령하고 이 뭔가 회사가 밑에 보면 중국 화련신강 부회장 취임 이런 것도 나옵니다. 이 회사 자체가 이 뭔가 살리려는 의도보다는 뉴스에서만 나오는 흐름은 빼먹자라고 하는 인식을 줄 만한 뉴스로 상당히 도배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계 쪽에 지금 인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중국계 인맥을 활용한 일시적인 먹튀성 재료가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 회사가 잘 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 들어가면 이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도 모두 돈을 버실 테고요. 그리고 모두가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또 일시적인 재료로 해서 이제 중국하고 연관돼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구조적인 작전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구간만우 이게 마찬가지죠. 이런 회사들도 그 이전에도 작전해가지고 해먹고 먹고 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주가는 물론 내려와가지고 반짝반짝거리는 회사들이 한 욕심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밀려 내려와서 이런데 물려 들어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정작 좋은 종목들을 박앤 세일할 때 그 종목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 시세는 시세대로 충분히 활용을 하고요. 이용을 하시되 이것이 진짜냐라고 하는 의심은 우리가 좀 해가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이 회사의 경우에는 오너 리스크가 이제 상당히 구조적인 병폐를 안고 있는 회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의심을 많이 산다는 얘기죠. 단 이번 같은 케이스에는 이제 상대방 회사가 워낙에 큰 회사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굵직한 네임드죠. 네임드 회사다 보니까 기관들도 이번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최근 주가 떨어지는 쪽에서 쭈르륵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이것도 또 빠져나가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 의심을 하면서 계속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일단 기술적 흐름으로 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아래쪽 구간이죠. 예? 오늘 저 위쪽 자리는 일단 아니고요. 제 아래 최근 저점선 이 근처 놓여진 요 구간 안에서 정도라 그러면 이제 밑에서 펌프업돼서 올라 들어갈 때 매수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 이 종목이 2,000원 아래쪽 저 아래쪽 뭐 좀 시간이 흐르면 100이비슬스는 올라올 거예요. 그 흐름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 일단 팔고 손절을 잘라내고 나와서 다시 체크를 좀 더 세심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 오너 쪽에서 문제를 또 일으키지는 않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오너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자는 얘기죠. 사업 자체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간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장기간의 모멘텀과 단기 리스크 간의 싸움입니다. 그 부분은 잘 살펴보시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특별한 시세가 나올 경우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